안녕하세요. 김희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그림 이야기 많이 기다리셨죠? 자, 오늘은 러시아 미술의 핵심 파벨 트레차코프와 그가 만든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 어느 곳을 방문하든 도시별 미술관 관람은 여행의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특히 방문한 나라의 자국 미술품을 시대별로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둘러보다 보면 짧은 시간에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 정서 등을 느낄 수 있고 그 낯선 나라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은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곳이죠. 저도 이 미술관을 처음 방문하던 날 러시아 미술이 대단함에 엄청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았고 제 인생이 그로 인해 바뀌는 운명의 순간을 얻기도 했고요. 특히 트레차코프 미술관이 가지는 가장 돋보이는 포인트는 자국의 미술품을 시대별로 잘 전시해 놓은 미술관이란 점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 정도 규모로 자국 미술품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은 없다 하는데요. 러시아 조상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최고의 문화유산인 거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인들은 정말 복받은 민족입니다. 이런 박물관들이 도시별로 즐비하니까요. 또한 수차례의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이런 역사적 문화유산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 러시아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기본 클래스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러시아 미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미술이란 지식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난 듯 하면서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무언가를 품고 있는 아주 오묘한 매력을 가진 예술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러시아 미술을 짚어보고 나중에 직접 가셔보시면 더 실감나게 러시아 미술의 독특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가시면 바로 이 동상을 처음 대면하시게 됩니다. 바로 파벨 트레차코프의 동상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자리엔 1938년까지 레닌 동상이 서 있었고 1939년이 되자 스탈린이 자신의 조각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이 되어서야 이 미술관 건립자인 파벨 트레차코프의 동상이 지금의 모습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러시아 최고의 권력자들이 앞다투어 이 자리에 자신의 동상을 세운 걸 보면 그만큼 이 미술관의 위엄은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은 1856년 개관된 러시아 최초의 미술관으로 62개의 전시홀에 순수 러시아 명작들만 18만 점 정도가 소장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트레차코프 미술관은 1892년에 공식 개관하지만 설립자 파벨 트레차코프가 처음으로 러시아 화가들의 그림을 구입한 1856년을 공식 개관 연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차코프 미술관은 러시아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러시아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고 전 세계를 통틀어 자국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는 세계 최고 규모의 미술관입니다. 또 20세기 초반부터 현대까지의 그림은 크림스키발에 위치한 트레차코프 미술관 신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칸딘스키, 샤갈, 말레비치의 그림은 트레차코프 신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트레차코프 미술관 구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지 박물관과 함께 러시아 2대 미술관으로 꼽힙니다. 서유럽 여행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유럽 박물관을 꼽아보라 했을 때 너무 신기하게도 루브르 대형 박물관, 에르미타지를 꺾고 트레차코프 미술관이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역사를 꿰뚫을 수 있는 미술사 박물관이 없는지라 사실 러시아의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보면 좀 셈이 많이 나긴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 미술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러시아 여행을 제일 먼저 하겠다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고요.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 갤러리 까르찌나와 함께 러시아 미술 탐방 여행을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대단한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설립한 파벨 트레차코프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림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소장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러시아 화가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국립미술관을 남기고 싶다. 1832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대부호 상공인 파벨 미하일로비치 트레차코프가 한 말입니다. 소박해 보이면서도 너무 크고 대단한 말이죠. 그의 초상화를 보세요. 정말 섬세하고 예민해 보이고 예술을 좋아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러시아 미술 컬렉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서 1856년 러시아 아카데미 화파의 대표화가 쉴데르의 유혹과
후다코프의 핀란드 밀수꾼과의 전쟁을 사들이면서 그림을 모으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 그림들은 트레차코프 미술관 16 전시실에 잘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레차코프의 컬렉션이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아카데미 하파에 속하지 못한, 즉 제도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가난한 러시아 미술가들, 이동파를 말합니다. 그들의 그림을 사들이고 1870년 자신의 집에 미술관을 열어 일반인들에게도 그림 관람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피폐했던 시대 상황을 감안해 보면 가난한 민중들이 그림을 보러 다닐 만큼 삶이 호락호락하진 않았을 텐데요.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빵을 나눠주기도 했다 합니다. 그는 일반 민중들이 예술을 향유하지 않고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레차코프 미술관 설립은 러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차코프가 생존해 있던 1885년 대략 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 미술관을 찾았다 하니 러시아의 문화예술 대국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러시아 도시 어디를 가든 사람들 줄이 가장 길게 서 있는 곳은 대부분 박물관입니다. 한겨울 영하 20, 30도의 추위에도 야외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 미술관에 입장하는 러시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은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인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예술사랑은 정말 뼛속부터 타고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실내에서 기다리지 왜 그렇게 추운데? 라고 질문하고 싶으시죠? 그건 박물관 수용 능력을 넘어선 관람 열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괜히 박물관 시설이 후져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찬찬히 돌아보면 이런 주제의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니 하면서 감탄을 내뱉을 여러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트레차코프가 없었다면 역사의 불구덩이 속에 모두 사라졌을 주제의 그림들이 미술관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 현재의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문화유산으로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당시 화가들 사이에서도 트레차코프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던지 화가들은 작품이 완성되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최우선권을 암묵적으로 트레차코프에게 먼저 주었다고 합니다. 트레차코프에게 선택된 화가나 그림은 바로 그 시대의 보증수표인 셈이었으니까요. 트레차코프가 그림을 알아보는 능력은 아마도 신의 능력이 아닐까 할 정도로 탁월했고, 그가 관심을 보인 그림은 아무리 황제라 하더라도 그 그림을 먼저 살 수 없을 정도로 당시 트레차코프의 명성은 대단했다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그림들은 모두 민중에게 속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1892년 1276점의 그림과 471점의 드로잉, 10점의 조각가 동생 세르게이 트레차코프, 그 또한 유명한 콜렉터였는데요. 그가 수집한 서유럽 미술품 84점과 함께 자신의 미술관을 국가에 기증합니다. 기증하는 조건으로 미술관을 영원히 무료로, 그리고 부활절과 새해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4일 이상 오픈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하고, 특히 트레차코프는 자신의 미술관에 소장된 컬렉션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을 강조해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트레차코프 미술관의 소장품은 다른 미술관으로 흩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료라는 유언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트레차코프 미술관은 유료랍니다. 그렇게 1893년 8월 15일 파벨과 세르게이 트레차코프 시립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매년 15만 명 이상이 찾는 모스크바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식 명칭은 국립 트레차코프 미술관입니다. 러시아 혁명 후 1918년 이 시립미술관은 국유화되었습니다. 트레차코프 미술관 전시홀은 18세기 초반부터 시간의 흐름대로 전시되어 있고, 미술관 마지막 전시관인 56번에서 62번 방에는 러시아 성상화 이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대순으로 그림을 전시하는 일반적인 미술관과는 달리 트레차코프 미술관은 12세기에서부터 17세기까지 러시아 성상화와 유물들을 전시실 맨 마지막에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상화 등이 19세기 말엽에 와서 유물로서 재발굴되고 복구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해서 전시실 맨 마지막에 두었다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짚어보기로 합시다. 파벨 트레차코프는 러시아 인텔리겐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림을 수집하고 미술관 설립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는 문화 엘리트의 일원으로 공공봉사와 자선사업, 예술 후원의 가업을 제대로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예술품 수집이라.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은가요? 너무 가슴 뛰는 일이고 저도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인데 살아생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러시아 미술 관람의 핵심인 트레차코프 미술관과 설립자 파벨 트레차코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술이 국가와 민족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지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문화정책, 문화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우리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박물관이고요. 지난번 시간에 화두를 던진 비판적 리얼리즘의 작품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냐고 질문을 드렸죠.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트레차코프와 러시아 이동파, 그리고 그 미술을 향유해주는 러시아 민중, 이 움직임이 19세기 러시아 미술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힘이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한 러시아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스탑을 누르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실까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을 살펴보며 그림이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